4번 볼게요. 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얘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우리가 쟤네들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각각에 대한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라고 씁시다. 자, 다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은 c제곱 마이너스 ab죠. 근데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그냥 냅두고 두 번째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c죠. 세 번째도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얘네들을 뭘 해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다 더해주면 돼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어떤 식이 생기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다음에 빼기에 abbc ca가 나와. 근데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서 뭐라고 배웠죠? 어떻게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뭘까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 혹시 이거 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만약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C는 맞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 BC는.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에 대한 식에서는 차의 완전 제곱식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플러스만 나와요. 내가 이거 곱셈공식 변형하고 싶으면 이거야. 근데 이거 말고 우리 공식 하나 더 있었어. 기억해보자 한번. 이거 말고 뭐 있었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그거는 세제곱이거든요. 선생님이 말한 거는 세제곱을 할 때 얘기예요. 세제곱을 할 때. 얘가 정확하게 이게 나와. 이거 자체로는 뭘까? 그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뭐. 자, 이겁니다.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세 개를 다 더해서 얘가 나왔다는 건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니까 항상 몇 이상이야? 1 아니 0
0 이상이죠. 0. 1은 아니고 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판별식 3개를 다 더했어요. 판별식 3개를 다 더하니까 0 이상이 나왔거든.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단순하게 생각해주면은 이 3개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게 뭔 소리일까? 3개를 더했는데 0 이상이 나왔대. 한 개는 0이지. 그래, 한 개는 0 이상이 나왔지. 적어도 한 개는 0 이상. 자, 근데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거는 뭔 소리랑 똑같아요? 적어도 한 개는 10.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몇 번이죠? 3번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쓸 수 있다. 알겠죠? 0 이상이라고 해서 얘가 항상 음수를 가진다는 보장 없어요. 둘 다 0, 0, 0이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4번은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자, 곱셈공식 변형 다 기억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시래요. 그 다음 378번. 78번. 자,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을 때 1-2알파 더하기 3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 4제곱 더하기 6알파 5제곱 곱하기 똑같이 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저거를 진짜로 다 계산할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줘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였을까? 항상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은 대입을 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로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은 무조건 0이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양변에 알파 4제곱을 곱해서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은 뭐가 되냐? 4제곱 2를 곱해서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수는 얘인데 얘가 뭘로 바뀌어? 이거 뭐야 이거? 왜 543인데 543인데 자, 뭘로 바뀌어요? 이거 0 쓴 이유가 뭐야? 내가 뭐 해주려고 0 쓴 거야?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0을 썼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돼. 그럼 빼봤자 0이니까 실제 값은 안 변한다는 소리야. 대신 식은 바뀌어요. 6알파 5제곱 사라졌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이거를 빼는 거야. 이거를. 그럼 여기 몇 알파 4제곱 나와? 알파 4. 알파 4제곱이면 될까 진짜? 생각해봐. 아니 그 마이너스 4가 0이거든? 마이너스 5란 말이야 나는 지금. 그럼 1이야? 아니, 아니잖아. 몇이 마이너스 5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지?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4야 3대 2를 빼봐. 4 빼기 2는 몇이야? 아, 2. 그래 그냥 그렇게 쓰라고.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번 더 뭐 할까? 이 식을 좀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자 3알파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4제곱 해가지고 식을 조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자 양변 제곱을 해서 9알파 4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었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저기 마이너스 9분의 1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 그건 그냥 여기다가 알파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내가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 그냥 곱해줘도 돼. 근데 내가 그게 싫으면 말고 더 간단하게 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는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자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3분의 4 빼기 3분의 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12니까 9분의 8. 여기는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9분의 1.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알파 제곱은 3분의 2 이것도 해줘. 할 거면은 복잡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식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얘는 27분의 16. 그다음에 여기는 27분의 6. 네, 27분의 10. 그다음에 여기는 27분의 8. 여기는 27분의 3이니까 27분의 10. 예. 그럼 베타도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그거 이제 곱해가지고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도 된다.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이용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 이거를 저기 곱셈공식 이용하든지 이거를 곱셈공식 이용하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복잡한 계산이 된다면은 그냥 여기에서 멈춘 다음에 베타도 똑같이 써. 마이너스 베타 4제곱 더하기 2베타 세제곱이라고.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봐.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주면은 뭐가 나와?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알파 4제곱 베타 세제곱과 알파 세제곱 베타 4제곱이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묶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4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지. 자 이게 조금 더 간단하네. 이유는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마지막으로 근각계수 관계는 내가 써줘야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였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얘네들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니까 그러면 3분의 2니까 여기는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몇 나올까?
1, 여기는 빼기 4, 여기는 27분의 4니까 3 곱하기 4는 12. 여기가 9네 9분의 1이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지 말지는 선택을 해. 이거 가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생각을 해가지고 가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얘도 안 가도 괜찮아. 안 가는 게 더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차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4차식이잖아. 나는 웬만하면은 차수 제일 낮은 걸로 줄이는 게 좋거든. 그래서 저렇게 해도 나오긴 해요, 다들. 자, 그 다음에 몇 번? 384번. 84번. 자, fx는 0에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할게요. 이거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x는 0에 그러면 한글로 쓸게요. 두근의 합을 S2라고 하자. fx는 0이 아니라 f3x-a는요. 이때 S1-3, S2가 마이너스 8이 됐을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fx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의 식의 형태는 f 알파도 f 베타도 다 0이 되는 식이니까 f3x-a가 알파나 베타가 나오도록 하는 x 값이 바로 그 두 근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3x-a가 알파인 경우랑 베타인 경우 x는 각각 몇 분의 몇일까 써주면 돼요. 자, 넘겨줬어. 3x는 a 플러스 알파랑 a 플러스 베타겠죠. 그러니까 x 두 근은 3분의 a 플러스 알파랑 3분의 a 플러스 베타겠지. 걔네들이 얘네들이야. 그지?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더한 S2 값은 뭐예요? 3분의 1로 묶어서 그냥 둘이 더해주면은 A는 두 개 있으니까 2A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보자. S1 빼기 3S2가 알파 더하기 베타 있잖아.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자, 이거 3개 했으니 이거 사라지고 그냥 이걸 빼래요. 이거를 빼라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실제로 사라지죠? 네. 마이너스 2a가 몇이었대?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는 몇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새로운 두 근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단원 2차 함수 앞에서부터 431번. 네, 431번 일단 자, 두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 Z가 A 플러스 2BI였대요. 이때 Z 제곱 더하기 Z 켤레 제곱이 0을 만족시킬 때 6A 플러스 12B 제곱 더하기 1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복소수에 대한 문제이지. 자,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Z제곱 더하기 Z 켤레 제곱 그냥 제곱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Z제곱을 해주시면 뭐 나와요? A제곱 그 다음에 실수 부분 또 몇 나와? 마이너스 4 B 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AB I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Z 켤레의 제곱은 내가 켤레를 하고 제곱을 해도 괜찮지만 그냥
z 제곱을 한 거에 전체 켤레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 그냥 켤레를 해주면은 뭐 나와? 똑같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4ab이 나오죠. 네. 됐어요. 자, 근데 이걸 더했는데 몇이 됐대? 0이 됐대. 어떻게 해야 0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몇이었다는 거야? 0이었다는 거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대신에 4b제곱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4b제곱 대신에 a제곱을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는 3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6a 더하기 11이 되겠죠? 그럼 요놈의 최소값이니까 내가 3으로 묶어줘서 a 플러스 1의 제곱 쓰고 3을 더했으니까 3을 빼주시면은 플러스 8이 되겠지?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고 하는데 가능한지만 보고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어차피 상관없네.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8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질문 451번 51번. 자, 이차함수 포물선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점에서 내가 점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BC가 지면이죠. 여기에 만나는 점을 이렇게 했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여기 길이는 2, 그리고 B 2예요. 여기는 2분의 17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네들을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B가 원점인 거야. B가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놈,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접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의 식이 뭘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내가 꼭 시점만 알면 되거든. 아니 뭐 근 알면 되네. 지금 얘네들은 두 근이 2랑 몇이야? 4 그렇지. 2랑 4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이니까 일단 요거를 fx로 쓸게요. fx는 x-2 곱하기 x-4인데 우리가 개수를 아직 몰라요. 그럼 개수를 알려면 지금 어디 구해줘야 되냐면 꼭지점 내가 높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x는 3에서 몇을 가지냐면은 2를 가져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3,2입니다. 그럼 얘가 3,2를 지나니 3 집어넣으면은 몇이야? 2 얘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k가 2가 나와야 되니까 k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fx는 다 구했어. 마이너스 2에 x-2 곱하기 x-4야.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직선은 내가 A점을 지나는데 이 A점의 좌표가 0,2분의 17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란색 선을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y는 몇 x인지 몰라요. 기울기 몰라요. 그래서 mx 쓸 거고 2분의 17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7이라고 할 거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할 조건이야? 그렇지. 노란색이 여기 딱 보시면 접할 조건이죠. 그렇지. 얘네들이 접하기 위한 m의 값을 먼저 구해주면은 c 값을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겠지. 그럼 얘 이제 전개해가지고 파란 연색 쪽으로 넘겨요. 연색 쪽으로 넘겨주면은 자, 이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2x로 바뀌어서 m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여기는 2, 4, 8, 그 다음에 16이 플러스가 돼서 2분의 32니까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한다는 거는 요거는 0의 판별식이 뭐라는 소리다? 접한다고 하면 항상 판별식이 뭐 써야 돼? 0. 0 써야 돼. 이게 제일 간단해. 그래서 내가 이거 판별식 쓸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2배 해서 판별식 쓸게요. 자, 2배 했어요. 분수 실어서. 자, 이거 4. 그냥 여기 2배 했어요. 짝수 판별식 그냥 바로 써주면은 얘는 다시 약분해요. 짝수 판별식은 n-1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49예요. 그럼 n-12가 얘도 누구의 제곱이었거든? 얘는 2의 제곱이었고 얘는 7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14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풀마 14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맞을까? 기울기가 지금 어때야 돼요? 자, 이거 두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이거 접선이 요렇게도 생겨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m이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플러스 26이 되는 거야. 26 마이너스 14였으면은 마이너스 2. 26은 양수잖아. 네. 그렇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기울기는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m도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C점하고 만나는 점이 몇이냐 그것만 알면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자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7이었으니까 요놈의 x 절편 구해주면은 C값 나오겠죠? 그래서 얘 0 넣고 그 다음에 2x 넘겨서 2로 나눠주면은 x는 4분의 17.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7이니까 BC의 길이도 4분의 17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할 조건 해서 기울기랑 점들을 구할 수 있다. 이게 2차 함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2차 함수? 454번. 54번. 54번. 자, 2차 함수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야? 자, 이때 f-1로 와. 자, a랑 b는 음의 정수였고요. 자, 1 이상 2 이하에서 fx의 최대값은 3이었대. 자,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a, b는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 그렇지,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놈의 축의 방정식이 둘 다 음수면은 양수 쪽이야 음수 쪽이야? 양수. 아니지. 음수. 그렇지, 음수 쪽이에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은 1 이상 2 이하에서 최대값이 3이 나오도록 하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얘는 위로 볼록인데 축의 방정식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1하고 2는 둘 다 어디 있겠어? 이 축의 방정식보다 오른쪽.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내가 1하고 2를 내가 찍어봐요. 1하고 2는 대충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야 돼? 1일 때야 2일 때야? 1일 때. 그렇지. 그래서 F1이 3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5는 몇이었다? 3이었대요.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근데 문제에서 A, B는 이제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면은 몇 더하기 몇을 해야만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fx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 구하시고 3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아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있나요 또? 456. 56번. 자, 양수 xy에 대해서 루트 15 더하기 2x와 루트 13 더하기 3y를 제곱한 식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주시면은 루트 풀려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28 더하기 2x 더하기 3y는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 있는 루트들이 아직 안 없어져요. 이 루트 15 플러스 2x랑 13 플러스 3y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나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행히도 2x 더하기 3y가 6이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34야. 나는 이 값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2x 대신에 6-3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 또는 3y 대신에 6-2x로 쓸 수 있네. 그래서 나는 x로 바꿔줄게요. 3y 대신에 6-2x를 쓰면은 여기는 19-2x가 되겠지. 그치? 이러면은 내가 x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내가 전개를 했어요. 그럼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8이고 얘는 마이너스 30이니까 8x 더하기 15 곱하기 19 15 곱하기 20 300에서 15 하나 빼주세요. 285 이렇게. 자, 이거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더 해주시면 280 9죠? 네. 자, 그러면 얘는 x는 1에서 최대값 가져요? 맞지? 네. 1 지금 가능하죠? 1 넣으면 y가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양수 조건도 만족시켰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 이 친구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루트가 있었죠. 네. 그리고 앞에 2배를 해야겠지. 근데 루트 289는 다행히도 몇 나와? 17. 그치, 17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나 계산해주면은 여기도 34죠? 자, 그래서 결과는 노란색도 34였고 요 연두색도 최대값이 34였으니까 답은 68의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말고 여기 안에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루트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다 됐고 더 있어? 없어. 오케이.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질문 받아볼게요. 7단원 500이요. 500번 500번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었어. 이거의 한근이 1마 루트 3i였대.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3은 0과 공통근 하나만을 가진대요.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단식은 양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단 3, 4방정식에서 켤레근이 등장을 했잖아.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도 근을 가지고 있다. 얘 짝꿍 누구야? 1 플러스 3. 그렇지. 1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근은 내가 아직 알 수 있어?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뭐 A라고 둬도 되고 지금 A 있으니까 K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지금 얘랑 공통근이 하나 있다는데 누가 공통근일 것 같아? K. 왜? 만약에 얘가 공통근이 있었다면은 얘도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겠지. 그런데 공통근이 그러면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근 1개가 있다는 거는 공통근이 K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있으면은 지금 얘네들 뭐 할 수 있냐? 세근의 곱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근의 곱 써볼까? 근과 대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을 써주면은 자 얘네들끼리 곱해주면 몇이었지? 4. 4였죠. 근데 4에다가 K를 곱한 4K의 값이 근과 대수 관계에서는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C죠. 그럼 내가 이걸로부터 요거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자 공통근이 K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내가 알아 몰라. 지금 2차 방정식에 나머지 한 근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K 더하기 L이 마이너스 C가 나온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C는 우리가 위에서 몇 K라고 했어요? 4K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몇 K여야 돼? 3K여야 돼. K 더하기 뭘 해서 4K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는 K랑 3K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었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곱이 K 곱하기 3K가 3K 제곱인데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몇이 나왔대요? 3이 됐대요. 자, 그러도록 하는 K 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 K는 몇 또는 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풀마 1 중에서 우리가 C가 양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K가 플러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얘를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C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구했어.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세 근의 합 몇일까요? 2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근데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자,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4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얘네 둘 더해주면은 2K가 됐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즉 2가 됩니다. 그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서는 뭐였다? B였다. 따라서 B도 2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죠. A, B, C.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이건 5가 된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내가 두 개 다 이용을 해줘야 돼. 공통근 이용을 해서. 그래서 K가 공통근이어야 된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요렇게 나머지 한 근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K 값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쭈르륵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마지막 힌트였죠. 그 다음 504번. 504번.
자, 이제 한 허근이 주어졌어요. 이게 오메가에 대한 성질 물어보는 건데,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21제곱 더하기 3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4를 간단하게 하면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오메가에 대한 성질 한번 같이 써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을 사실 인수분해할 수 있지? 네. 자,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허근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올 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항상 허근이 있으면 내가 켤레근도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켤레근의 근각계수 관계 써볼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몇이었다? 1 그 다음에 오메가 켤레는 몇이었다? 1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입을 할 거예요.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는 몇이다? 0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대입할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엄청나게 간단하게 만들 거거든.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21제곱은 몇이 되겠어요? 3의 배수잖아.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20제곱은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3으로 6번 묶어주면 걔는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남죠? 오메가 제곱이었어. 그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식이 뭐가 됐냐면은 3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바꿀 수 있냐면은 잠시만 이거 넘겨보니까 오메가 빼기 1이 오메가 제곱이었지. 네. 얘가 오메가 제곱이었네. 그럼 얘는 4 오메가 제곱분의 4죠? 네.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이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는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이 없으면은 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식변형을 이용한다. 됐어? 508번 508번. 자, 이것도 오메가에 대한 성질인데 일단 4차 방정식부터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한 헉은 오메가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다. 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15제곱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의 15제곱을 더해주면은 0이다. 이건 1, 2오메가 3오메가 제곱을 9오메가 8제곱까지 더해주면은 11오메가 빼기 2다. 자, 계산이 조금 많이 필요한 문제 같아. 자, 저거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저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합시다. 이거는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상반 방정식입니다. 상반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뭘로 묶어주고 시작한다? x제곱 그렇지.
자, x제곱으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과 플러스 7로 표현이 되는 식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t라고 표현해주면은 얘는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t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t고 여기는 마이너스 2랑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5가 돼서 인수분해가 t만 1과 t만 5가 되죠. 그러면 이제 t 풀어주고 x를 곱해주시면은 여기에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 나와. 자, 그런데 우리는 요놈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왼쪽식이겠어요? 오른쪽식이겠어요? 왼쪽식 그렇죠. 왼쪽식에서 허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근에 대한 성질 또 쓸 거예요. 첫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합은 몇이다? 1. 그 다음에 오메가 켤레의 곱은 몇이다? 1 1. 두 번째,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는 몇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더하기 1 곱해주시면은 또 x 세제곱 더하기는 0의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만 더 쓸게요. 바로 뭐냐면은 아니다,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억 봅시다. 오메가 100제곱이 어때?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33번 했어. 그럼 마이너스 달고 오메가죠. 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거 맞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를 자리 바꿔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다? 맞다. 맞아. 니은 볼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15제곱인데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아니에요. 몇이에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뭐라고 써야 될까?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예요. 그냥 2 오메가. 여기에다가 2 오메가만 더해주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2 오메가에 15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는 뭘까? 쟤는 뭐예요? 2 오메가 제곱 이거 얘가 0이니까 얘를 그냥 빼줘봐. 뭐 2오메가 제곱해도 되겠다.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더했어요. 더해서 2오메가 제곱됐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15제곱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는 식변형을 살짝 더해서 자, 여기는 2의 15제곱 오메가 15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30제곱이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이네. 그러면 오메가 15제곱은 몇인데? 마이너스 1 근데 오메가 30제곱은 몇이에요? 1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이해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만 봅시다. 자, 디귿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이 이 순서도를 반복이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좀 계산을 할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계산할 건데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은 오메가의 거듭 제곱이 이렇게 바뀌어요.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순서로 바뀝니다. 자, 여기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까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합이 11오메가 빼기 2네. 일단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자, 오메가 제곱부터 계산할게. 오메가 제곱은 12개에서 6개를 빼니까 몇 오메가 제곱? 2 그 다음에 오메가는 10개에서 5개 빼니까 몇? 5 그 다음에 상수항은 8에서 4 빼니까 몇? 4
그럼 얘를 이제 오메가 제곱을 내가 1차식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야. 오메가 제곱은 외웠기 때문에 오메가 빼기 1이었죠. 그럼 여기서 6 오메가 빼기 1을 해주시고 5 오메가 더하기 4를 해주시면은 11 오메가 맞고 빼기 6 더하기 4는 빼기 2가 맞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복소수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니은처럼 식변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디귿처럼 계산 같은 것도 규칙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09쪽까지 다 됐어?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거는 이제 고차 방정식 풀이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해서 연립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 자,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7번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첫 번째가 3, 4차 방정식의 풀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를 그냥 적어줄게. 고차라고 할게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고요. 오늘 할 거 두 번째가 연립 방정식, 특히 연립 2차 방정식 플러스 부정 방정식. 자, 이거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형태인 0번 형태는 여기가 1차식 꼴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안 합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냥 하는 방법만 얘기해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 가간법 해주면 되죠. 더하거나 빼기는 하거나 가간법 또는 그렇지. 대입법으로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갈게요.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에요. 자, 는 0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만약에 는 0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방정식이든 아니든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은 얘는 가간법을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대입법, 무슨 법만 쓴다? 그렇지. 대입법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간법은 이제 못 쓰고 대입법을 쓰는데 당연히 1차식이 나왔으니까 1차식에 대한 관계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2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래. 요 2차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과 그 다음에 그냥 2차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대입법을 쓰는 거죠. 근데 대입법을 이 2차식에 대해서도 한 번 해주시고 요 2차식에 대해서도 한 번 해주니까 몇 번 해줘야 된다? 그렇지. 2번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1차식 인수분해 됐으면은 2번 반복을 해서 구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얘보다 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차식과 2차식 중에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입법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대입법을 쓸 수가 없으면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간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간법을 쓴다면은 만약에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서로 같아가지고 가간법을 해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가간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나온 1차식을 가지고 그 후 무슨 법을 쓴다? 대입법을 쓴다.
자, 가강법을 쓰는 경우는 언제라고? 내가 최대한 빼서 1차식이 나온다면은 대입법을 쓴다. 됐지? 자, 근데 가강법을 쓰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얘가 1차식은 안 나오는데 뭐가 되는 경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2번 했던 것처럼 뭐 해주면 돼? 다시 1차식과 1차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대입법 몇 번 써주면 돼요? 그렇죠. 2번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2차식에 대해서는 하는 건 아닌데, 자, 여기에서 대칭식이면은, 자, 대칭식인 경우는 치환법을 씁니다. 치환법은 어떤 걸 치환법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x 더하기 y를 u 또는 우리가 p라고 가정을 하고요. x, y를 v 또는 q라고 가정을 해요. 자, p크라고 써도 되고 ab라고 써도 돼. 그냥 두 문자에 대해서 내가 치환을 한 뒤에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이게 풀리고 항상 0번이나 1번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을 푼다. 그럼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t방정식의 두 근이 x 더하기 y, x랑 y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는 뭘로 푸는 거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이 근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 보여줄게요. 자, 대칭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x랑 y를 개수를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칭을 이루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풀이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첫 번째 513번. 자, 연립방정식 위에는 1차식이고 아래는 2차식이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치? 한번 계산해봅시다.
됐어요? 네. 자, 24 나왔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인수분 했더니 x는 1 또는 7이 나오는데 x가 1이면 y는 1, x가 7이면 y는 5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해서 최대값이 나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515번은 하진 않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쌍, 즉 총 4개가 있어요. 4개의 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연립방정식은 뭐란 거야? x 플러스 2y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그쵸. 그럼 걔네들이 연립을 해서 x, y 해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x 제곱 빼기 y 제곱은 3, 5x 플러스 by는 2 만족시키는 a, b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종 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봅시다. 유형 14번 볼게요. 516번. 자, 이게 2차식과 2차식인데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1차식 2번 대입을 해서 정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풀었어? 네.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y 대입해주니까 무리수 나오네. 그러니까 안 되고 x는 2y를 대입하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답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자, 유형 15번이 바로 2차식과 2차식인데 내가 가간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대칭식이어서 치환법을 이용하든지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문제수가 별로 없긴 해요. 자, 520번을 볼게요. 지금 식 자체는 1차식이어서 사실 대입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대칭식 치환법을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것 중에서 x가 y보다 큰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치환법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를 p, xy를 q라고 합시다. 여기 pq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 연립 방정식은 이제 PQ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되는데 지금 잘 써보니까 너무 쉬워. P는 4, 그 다음에 Q 더하기 2P는 11이지. 그러니까 바로 PQ에 해가 나왔어. P는 몇 나오고? 4 나오고, Q는 몇 나오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PQ를 저기 있잖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니까 내가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는, 아니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는데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2차 방정식 T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사실은 x, y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큰 근 3이고 y는 1이 돼야겠지? 그래서 3하고 1 집어넣으니까 답은 5였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방법을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해볼까? 521번 19랑 84가 나오도록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보래요.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사실. 그런데 내가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이 나오니까 t는 3 또는 4가 나오지. 자연수에 나오지. 근데 이 방정식은 자연수가 나와 안 나와? 이 방정식도 내가 사실 구해주긴 해야 돼. 그런데 얘는 자연수가 안 나와요. 얘는 무리수분이 나옵니다. 식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고 그러면 x랑 y는 다 3하고 4 중 하나일 테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반드시 몇이 나온다? 24. 그렇죠.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요런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풀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특별한 조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형 16번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523번처럼 얘가 오직 하나만 가지도록 해야 된대. 그럼 결국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지금 이것처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 2차 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은 판별식을 써야겠죠? 판별식이 몇이 나오면 될까? 맞아요. 0이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 자, 얘는 지금 1차식과 2차식이니까 똑같이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해서 자, y는 3x-2 대입을 하면은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다.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니까 12x,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4는 a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플러스 4는 0.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은 0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은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4가 0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라는 거였구나. 따라서 a 플러스 4는 8분의 36이 2분의 9가 되니까 a는 2분의 1이었다. 그치? 네.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가시면은 저렇게 판별식은 0에다 쓰면 되고, 만약에 524번처럼 그냥 실근을 가지도록 하래요. 그럼 판별식은 뭐 쓰면 돼? 0보다 크다. 아니지. 0보다 중근도 실근이죠. 0 이상. 0 이상이다. 그렇지. 0 이상이다. 꼭 써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 쪽에 525번 허근을 갖도록 하여라. 판별식을 뭐 써주면 돼? 0 미만. 그렇지. 0 미만을 써주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 525번 한번 해볼까요?
몇 나와요? 4 나와요? 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판별식을 바로 써서 음수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합과 곱이 나오면은 저거 근과 대수 관계구나. 그래서 2차 방식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7번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설정해주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한 문제만 볼게요. 530번 맨 마지막 문제. BC는 ADE 삼각형의 아무거나 움직이는 점인데, 지금 길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와 BDEC의 넓이가 같다고 할 때 삼각형 ABC는 넓이가 몇이었을까?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몰라요. 빗변의 길이만 2루트 13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만큼 떨어진 점이 있어요. 각각 이만큼 떨어진 점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이은 삼각형을 BC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삼각형이 사실은 이등분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해 주면 좋을까요? 일단 가정해야겠지. 우리가 어떤 길이를 미지수로 가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AB 길이 모르잖아, 그지? AB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AC의 길이도 알아볼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 더하기 2가 원래 밑변이었고 Y 더하기 2가 원래 높이였잖아. 그럼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몇이 돼야 돼? 52가 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 써줘요.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52가 되어야 한다. 2차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식이 뭘까요? 조건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쓸 수 있겠지. 그럼 그거 써보자. 그럼 요거의 넓이는 2분의 1 xy인데 2분의 1 그냥 갖다 버리고 xy는 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2였다 쓰면 되겠지. 자,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지금 풀으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한번 써봅시다. 노란색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변에 있는 x, y 항을 소거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지? 자, 그러면 소거를 하다 보니까 x 더하기 y가 몇이 나왔어? -2. 맞아요. 그러면 얘와 얘 풀면 되는데 얘 다행히도 이제 1차씩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렇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은 y 대신에 x-2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x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에다 그냥 x제곱을 더하니 52가 되었다를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겨서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원래 48이었는데 -24는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얘랑 얘로 되겠죠. 이건 당연히 자연수직 1이니까 x는 몇이 돼야 돼요? 4. 그렇지. x가 4였다면은 y가 몇이에요? x가 4, y가 -6?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지? 선생님이 뭘 잘못했을까? 이거 지금 숫자를 안 썼죠, 선생님? 왜? 아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가 되면 안 되지, 그지? 2분의 1로 써야겠죠, 이거. 선생님 이거 안 썼네,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야겠네. 자, 이거 그럼 여기다가 2배로 곱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럼 이거 왼쪽으로 다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와요.
x, y 빼기 2의 x 더하기 y 이렇게 뭐 하고 싶어요 이제? x 플러스 y x y x 플러스 y랑 x, y를 이제 치환하는 거죠? 저렇게? 오케이 이제 치환합시다. 얘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PQ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자 연두색 말고 일단 이거부터 쓰자. 자 요거의 2차식은 뭐 나와요? Q 마이너스 2P가 4였다. 그제? 얘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 이거 전개해보면 뭐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4x 그치 4x 더하기 y 그다음 플러스 4 더하기 4 8는 50이니까 는 44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x 더하기 y에 제곱 마이너스 2x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이것을 다 PQ로 써볼까요? 얘는 몇 제곱? P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P 다시 여기는 몇 P? 4P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뭐 할 수 있어? 1차식과 2차식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Q는 2P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나오니?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P니까 없어졌어요. P제곱 마이너스 8는 44 그럼 P제곱이 몇이었다? 52였다. 그게 나오나? 맞아요? 50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루트가 나오니까 좀 힘든데 식이 어떤 게 잘못됐나? 2루트 13 맞고 쌤이 이거 잘못 썼다. 2루트 13이 이 길이가 아니었어.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2루트 13이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만 더 간단하게 바꿔주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냥 몇이 어때? 50이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를 또 잘 안 보고 썼네요. 그럼 나도 이거를 어떻게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만 바꿔주면 돼? 얘가 52였다는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Q 대신에 이제 2P 더하기 4를 넣으면은 이제 P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P제곱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52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60은 0 나오죠?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근데 이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나야 돼요? 음수가 나야 돼요? 양수가 나야 돼요. 그래서 P는 1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P가 10이 나왔으면은 Q는 몇이 나와요? P가 10 24잖아. 그럼 내가 이제 T 방정식을 완성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x,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T 방정식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4는 0이었대요. 이거 얘는 인수분해가 몇이랑 몇으로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구하시오?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였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이어서 12가 나왔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래서 활용할 때도 우리가 미지수 가정을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썼어? 네.
자, 그러면 이제 113쪽 마지막이 부정방정식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부정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부정방정식의 의미부터만 살짝 얘기해 볼게. 방정식인데 부정이 붙었다는 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해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해가 여러 개 나오냐면은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를 xy를 정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요? x 더하기 y는 4를 만족시키는 xy는 해가 뭐야? 많지. 네. 그지? 그 해가 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내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바로 얘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정수 조건. 정수해를 구하시오. 아니면 자연수해를 구하시오 라고 할게요.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조건 있습니다. 자연수랑 정수랑 똑같아요. 자연수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해주면은 이거 x, y는 정해져 있어.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나와? 1, 3, 2, 2, 3콤마 이렇게 내가 세 개 개수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문자의 개수가 줄더라도 해의 개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수 조건이에요. 자, 이 실수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실수 조건은 뭐 할 거냐면은 나중에 조금 이따 할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xy 더하기 2의 x 더하기 y는 4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의 정수해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푸니? 바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1차식으로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요거 풀 때는 x항 1차식과 y항 1차식이 따로따로 곱해져 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왔다를 쓰고 싶거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내가 잘 보고 비교를 해줘야 돼. 자, 여기에 있는 친구는 y의 개수입니다. y의 개수는 몇이죠? 플러스 2. 여기에 있는 친구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도 몇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거랑 이거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플러스 4를 해서 나온 값이 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힌 수는 4 더하기 4를 해서 몇이 나온다고 해야 돼? 8. 그렇지. 8이 나온다고 해야 돼.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수와 어떠한 정수를 곱했는데 8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두 수 모두 누구의 약수이다? 8이요. 그렇지. 8의 약수이다. 대신 정수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가 1, 8, 2, 4, 4, 2, 8, 1에 대해서 각각 풀말을 붙여주면은 총 몇 가지 종류가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그래서 총 8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에서 나오는 부정 방식입니다. 자, 실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실수 조건은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준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라는 실근이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지금 2차식이거든. 완전 제곱식은 보통 2차식이 나오거든요. 2차식에 대한 부정방식은 항상 얘네들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x가 들어가 있는 친구는 얘랑 얘밖에 없지. 그럼 얘랑 얘랑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봐. 누구 더하기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2y. 그렇지.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내가 여기는 4y 제곱을 썼죠 이미. 네. 그러면은 내가 남은 식은 y 제곱과 2y가 있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y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세가 한 쌍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는 0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 0, 0이 되는 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 2였고 이런 식으로 해가 한 쌍이 나오겠지? 그러도록 하는 a는 그럼 몇일까? 상수항은 몇이에요? 얘 제곱해서 1.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바꿔주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 실수 조건에서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우리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뭐 해준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준다. 얘는 인수분해고요. 실수 조건에서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1번 볼게요. 531번을 보시면 얘는 인수분해하는 꼴이죠. 자,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의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 자, x 플러스 몇이랑 y 플러스 몇을 곱해주면 될까? 그래서 먼저 x랑 바로 닫고 y랑 바로 닫고는 이로 먼저 씁시다. 자, x 옆에다가 쓸 숫자는 y의 개수예요. y의 개수 몇이었죠? 마이너스. 그렇지. y 옆에다가 쓸 숫자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는 몇이었죠?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원래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3을 여기다 넘겨서 다시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2까지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5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 두 수는 뭐의 약수인 거야? 5의 약수. 약수인 거죠. 그러면 내가 개수를 세보자. 자, 1하고 5, 5하고 1도 있지만 우리는 풀마가 있기 때문에 풀마 붙여주면은 자, 정수 순서쌍의 개수만 구해달래.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온다? 4개. 4개 나온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5만이야. 5만. 그러면은 내가 약수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5만의 약수가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다음에 풀만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곱하기 2개 꼴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을 볼게요. 오른쪽 534번입니다. 534번에 쌤이 이거 한 거다. 그지? 네. 그럼 x랑 y를 직접 해 구해볼까? 그렇죠. 1번 나오죠? 마이랑 마1 이렇게 1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53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x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5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가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이제 바꿀 수 있어 없어? 뭔가 힘들어. 네. 왜냐면은 얘가 있으면은 x랑 y도 몇 개 써야 되고 얘가 있으면은 x랑 얘도 써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랑 얘도 써야 돼.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면은 보통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조금 어려운 경우니까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문자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보통 x에 대해서 새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내림차수. 그러면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2y 마이너스 1의 x.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5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0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 xy가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y를 상수항 취급을 해버리면은 이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가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요? 실근을 가져야 되려면 0 이상. 그렇지 0 이상.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인식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풀어봅니다. 이거를 풀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y,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에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였어요. 즉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는 뭐밖에 없어? y. y는 3. 그렇지. 그래서 y가 3이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리고 완전제곱식 이거 판별식이 0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로 이루어진 완전제곱식이었대. 그러면 x는 몇이어야 돼? 5.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대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입해도 25 나올 거니까. 아 그러한 식으로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구나 해가 정해져 있구나 써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준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판별식이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요거까지 써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렇게 해서 부정방식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내신을 잡는 서술형. 자 서술형 6문제 한번 해봅시다. 537번부터 542번까지. 입니다. 3차 방식. 538 볼게요. 자, 세근이 주어졌는데 저 시계값을 구하래요. 자, 식변형을 내가 결국에는 잘 해야 합니다. 3차 방식에서는 항상 미지수가 3개 나오니까 자, 식변형을 잘 봅시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일단 써봅시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이고 3.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몇이고 1.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몇이죠? 2. 2죠. 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베타 플러스 감마를 뭘로 바꿀 수 있죠? 3 마이너스. 그렇지.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의 분자를 3마이너스 알파, 3마이너스 베타, 3마이너스 감마로 다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 감마분의 마이너스 감마는 각각 다 마이너스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분의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그냥 통분해주면은 이제 쉽지. 어떻게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숫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2분의 1 빼기 3. 그래서 2분의 3 빼기 3이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을 놓쳤는지 잘 판단해서 써주면 돼요. A, B, C는 실수고 D는 허수래요. 이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세근이 C랑 D랑 1 플러스 i였다 합니다. 이때 AD 플러스 B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문제를 보니까 자, 사실 이 허가 뭔지는 알아요. 혈내근의 성질에 의해서 D는 몇이었다?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i였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과 개수 관계 중에서 세근의 합 이용해 주는 게 편하겠죠? 세근의 합은 c 더하기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니까 c 더하기 2고 걔는 몇이고? 1 그래서 c는 3이었다 알고 있죠? 그럼 얘가 3이면은 이제 뭐 해주면 돼? 두근의 곱, 세근의 곱 차례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C 마이너스 1 그러네. C는 마이너스 1이 맞네. C는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두근의 곱 구해볼까요? 두근의 곱은 자, 마이너스 1로 묶어서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 둘 다 더해주면은 2.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 둘이 곱해주면은 2죠. 0이네요. 그게 A예요. A는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얘를 곱한 거 2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D예요. 나머지 B는 2죠? 그래서 요거 0. 그 다음에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쉬운 계산식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혈내근의 성질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복습을 하다 보면은 고차방정식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연립방정식 풀 때 세 가지 방법. 1차식 있으면은 대입하자. 2차식인데 인수분해도 가능하면 대입하자.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대칭식 치환을 해가지고 대입하자. 그지? 그 다음에 부정방식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1차식 꼴이면은 인수분해에서 약수를 구하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꼴이면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실수를 가질 조건 한 변식은 0 이상이다를 풀어보면은 항상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개수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해가 하나만 가져야 된다, 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듯이 결국에는 모든 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런 조건을 잘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5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해볼까? 555번 볼래요? 맨 마지막?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이에요. 세 정수분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A의 합을 구하래요.
자,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아무런 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보통 이 문제를 보고 a 값을 소거해주는 x를 한번 찾아야 돼. 근데 지금 x에다가 숫자를 넣으면은 a 제곱이 안 없어지거나 a가 안 없어지거나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몇 a를 집어넣어야 저 3차 방정식의 값이 0이 될까? 그냥 A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냥 a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여긴 1, 여긴 a, 여긴 a-1,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 그다음 여기는 2a, 여기는 2a 제곱. 그래서 0이 되죠. 그래서 이 3차 방식은 x-a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는 0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정수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세 근도 가지면서 정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세 조건에 의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뭘 쓸 거다? 서로 다른 두 근이면은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 씁니다. a-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8a는 양수.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 얘가 양수입니다. 그럼 a에 대한 조건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2차 부등식을 풀면은 a는 대충 몇보다 크면 될까요? 몇보다 크거나 몇보다 작으면 될까요? 어차피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a에다가 10 넣으면 이거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0보다 작거나 1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0 넣으면은 1보다 크죠? 1은 0보다 크죠? 그치? 0은 괜찮아. 근데 1은 돼? 1은 안 되네. 그치? 우리가 여기는 정수해는 a는 0 이하. 또 a는 10 넣으면은 얘는 1이니까 되죠? 그럼 10까지는 10부터는 된다는 거야. 10 이상. 여기 중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정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거 서로 다른 정수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a가 여기에 근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만 아니니까 a를 대입해서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a 즉 2a 제곱 더하기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0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a는 0이 아니다. 얘도 안 돼요. 자, 그거 말고 그럼 이제 실제로 얘가 정수 근을 가져야 된다며. a는 정수라고 치면 얘는 정수인 거 확보했죠? 근데 얘가 정수인 거 확보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한 근의 공식을 다시 써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요 놈에 대한 근의 공식 x는 뭐가 나오냐면은 2분의 여기 1-a랑 풀마 루트에 얘가 나와요. 우리 썼던 판별식. 그러면 지금 여기 썼던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어떤 수가 되어야 루트가 사라져? 완전히.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되었네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이 어떠한 정수 k제곱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로 어떻게 풀까? 이제 이게 문제야. 정수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합차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 놈에 가지고 완전 제곱식 내가 만들 수 있었죠. a 마이너스 몇의 제곱? 5의 제곱. 그지? 자, 그런데 내가 5의 제곱 함부로 쓰면 안 돼. 25를 빼니까 빼기 24는 k제곱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24랑 k제곱을 바꿔봐. 그런 순간 a-5의 제곱 빼기 k제곱은 24가 되거든? 이거 합차잖아.
합차면은 항상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얘 플러스 K랑 얘 마이너스 K로 되죠. A랑 K는 정수거든요. 그러면은 정수의 곱이 24가 되니까 두 수는 뭐의 약수다? 2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A-5 더하기 K랑 A-5 K가 될 수 있는 값을 24의 약수를 쫙 쓸 텐데 문제는 애들이 정수기 때문에 홀짝이 같아야 돼요. 홀짝이 같으려면은 여기가 24고 여기가 1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둘 다 짝수야. 또 짝수 뭐가 있어요? 6이랑 64. 그렇지.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2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돼요.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우리 A 값을 구하니까 이거 더 할 거예요. K 사라져요. 그럼 두 개의 A-5는 14,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였는데 2로 나눠주면은 7, 5, 마오, 마 7이고 5를 더해주면은 A는 12, 10, 0,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구만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 있는 조건 때문에 0 안 된대. 그리고 12 가능하죠? 10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2 가능해요? 그렇지, 가능하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모든 A의 합은 몇이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잘 보시고 어려운 문제에서 보통 나오니까 쌤이 나중에 또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해볼게요. 그래서 부정방식이 사실은 판별식이 정수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숨겨져 있습니다.